안녕하세요, 알파TV입니다. 또 오랜만에 영상을 올리게 됐습니다. 자, 오늘은 또 재밌는 내용으로 투사는 모든 정신병의 근원이다 라는 내용으로 좀 거창하게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그 스님들이나 카톨릭의 봉쇄수도원, 그리고 우리가 명상이나 기도라고 하는 것들, 각종 수행들, 이런 것들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바로 투사를 다 걷어들이고 완전한 내향화를 시도하는 것인데요. 제가 저번에 말씀드렸던 우리 내면의 그 셀프의 목소리, 이것은 혹은 참나의 목소리라고 해도 되겠고, 또 무의식의 목소리라고 해도 되겠고, 또 종교인들은 신의 목소리라고 해도 맞을 것 같습니다. 자,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듣지 못하는 이유는 그 인간이 투사라는 그 무의식적인 방어 기제들을 사용을 하거든요. 이것이 과도할 때 우리는 내면에서 어떤 소리가 올라오는지를 전혀 들을 수가 없습니다. 투사란 사실은 나의 내면에 있는 것들이 외부 대상이 그렇게 하고 있다라고 착각을 하는 것인데요. 내 안에 나쁜 게 있다는 게 불편하기 때문에 외부 대상이 그렇다고 우리가 스스로를 속이는 그런 기제입니다. 내 안에 나쁜 것을 소화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면 굳이 투사를 사용하지 않아도 내가 그것을 속에 담고 소화를 해낼 수 있겠지만, 그러한 소화 능력이 안 될 때는 내가 가지고 있는 공격성이라든지 나쁜 것들을 외부로 축출해야겠죠. 한마디로 외부로 던지는 것입니다. 이러한 투사는 동물들은 없습니다. 우리 인간만의 특징인데, 자연을 한번 예로 들어보죠. 자연에서는 대부분의 동물들은 아무리 맹수라도 서로 이렇게 서열 싸움 같은 걸 할 때, 침팬지나 이런 오랑우탄이나 이런 무리들을 봐도 서열 싸움을 할 때 크게 서로 다치게끔 싸우질 않고 적당히 힘 과시를 해서 서열이 갈라지고 나면 그 싸움이 끝나면 바로 분이 풀릴 뿐만 더러 서로에게 큰 상처를 주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그런 거 보면 참 동물이 더 이성적이고 냉철하다고 할 수 있는 부분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인간이 이성적이다라는 말이 과연 맞는가 싶을 때도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인간은 그치질 않잖아요. 인간이 만약에 서열 싸움을 하게 되면, 그런데 인간은 여기서 그치지를 않는다는 거죠. 서열 싸움에서 밀리면 어떻게 해서든 다시 복수를 하기 위해서 칼을 갈고 평생 악감정을 가진 채로 살게 되죠. 이러한 차이가 나는 이유가 바로 과도한 무의식적 환상 또는 망상 때문입니다. 인간만이 가진 특징이죠. 자, 그래서 지금부터 이제 투사를 걷어들여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려볼까 합니다. 제가 만약 타고난 기질 또는 트라우마 같은 나의 어렸을 때의 트라우마 등으로 인해서 무의식 안에서 과도한 공격성이 생겨서 그것을 계속 무의식 안에 안고 살아야 된다면 굉장히 불편하겠죠. 이 공격성을 사회 생활을 하면서 표출하는 것은 굉장히 위험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집단에서 배제되는 그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방해 요인이 되기 때문에 강력하게 억압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게 우리가 스트레스를 받거나 우리의 콤플렉스 지점이 건드려진다든지 하면 그 부분이 일시적으로 억압이 무너져서 바깥으로 이게 스며 나오겠죠. 내 공격성이 분노를 한다든지. 이건 마치 비유해보자면 퇴마사들이 옛날에 만화 같은 거 보면, 만화나 영화 보면 이게 호리병에다가 요괴나 악마들을 이렇게 악령들을 집어넣는 그런 주술을 사용할 때가 있는데요. 이게 그런 걸 잘 묘사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 무의식도 마찬가지로 의식에서 받아들이기 힘든 우리 내면에 일어나는 생각들이나 외부의 스트레스는 다 억압을 합니다. 자, 이 억압이 깨져서 우리 공격성이 무의식에 있던 게 의식으로 이제 침투해서 올라오면, 의식은 이걸 버티기가 굉장히 힘듭니다. 왜냐하면 나는 항상 올바르고 좋은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는 자기애적인 성향이 있거든요. 의식은 굉장히 논리적이고요. 그런데 이 의식이 무의식에 있는 공격성들이 올라오면 굉장한 압박감을 느낍니다. 그래서 긴장이 발생하게 되고, 이러한 상황을 우리가 견딜 수 없으므로 외부로 최대한 나의 것을 바깥으로 던져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투사를 받게 되는 외부 대상은 주로 인간이 가장 많겠죠. 가까운 가족이 더 비중이 클 거고요. 아니면 애완동물이라든지 우리가 마녀사냥이라고 하는 행위들, 그 다음에 정치인, 대통령, 이런 정치인의 대통령은 우리 가정에서의 아버지를 상징하기 때문에 훨씬 투사를 하기 쉽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조두순 같은 흉악범들에게 투사를 던지기가 훨씬 쉽겠죠.
자, 여기까지는 좋습니다. 투사는 인간들이 가지고 활용해야 될 필수적인 방어기제거든요. 투사가 없다면 아마 문화도 만들어지지 않았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인간은 누구나 이 투사 속에 살기 때문에 이 자체가 병은 아닌데요. 그런데 이게 조금씩 선을 넘어서게 되면 정말 상상치도 못할 좀 기괴한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바로 인간만이 가지고 있는 환상 또는 망상이라고 하는 이런 체계들인데요. 자, 예를 들어 볼게요. 제가 내 공격성을 떠안고 있기가 부담이 되기 때문에 내가 싫어하는 직장 상사에게 내 공격성을 투사를 한다고 합시다. 자, 그러면 그 직장 상사가 오히려 저를 미워한다고 생각을 하게 될 것이고, 나에게 저 사람은 공격적인 태도를 지녔다라고 제가 이제 착각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이때 내 무의식적 분노와 공격성이 일반적인 투사 수준이 아니라 굉장히 강하면 어떻게 될까요? 자, 상대방이 나를 미워한다를 넘어서서 그가 나를 잘못되게 하려 한다. 혹은 투사가 아주 심하면 나를 죽이려 한다라는 생각까지 도달하게 되겠죠. 자, 그런데 재미있는 게 상대방은 실제로 당연하게도 이 사람이 그런 행동까지는 하지 않을 겁니다. 제가 상상한 만큼. 자, 이때 투사를 한 저는 제가 투사한 것과 상대방의 이미지를 맞추려 합니다. 이미지를 끼워 맞추려 합니다. 그래서 이제 사소한 상사의 꼬투리 그런 행동들만 조금만 보여도 역시 저 사람 내가 생각한 게 맞았어 라는 착각을 하게 되죠. 그래서 예를 들자면 부장이 하이파이브 하자고 뜬금없이 손을 들었는데 저 사람이 나를 죽이려나 보다 하는 그런 이상한 망상들이 생겨나게 됩니다. 이 원리가 내가 투사한 것과 상대방의 진짜 모습에 차이가 나잖아요. 그러면 내가 생각한 것이 옳다라고 생각을 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이 상대방은 좀 내가 공격성이 이만큼을 투사를 했는데 상대방은 실제로는 이만큼의 공격성밖에 보이질 않는다면 요만큼의 갭이 있지 않습니까? 내가 생각한 것과 이 갭을 무의식에서는 환상이나 망상으로 메꿉니다. 그래서 이 세상의 내면, 그러니까 내부와 외부 세상의 갭 차이를 줄이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게 더 심해지면 외부로 환청, 또 환시 같은 게 환각들이 등장하게 되겠죠. 인간 정신이 이렇게 무섭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 모두는 사실 위에 말한 대로 정신증 체계의 투사까지는 아니지만 투사 속에 살고 있어요. 투사가 없으면 아마 의식도 존재하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이 내면을 치유하고 영혼을 성장시키기 위해서는 외부에 집중하기보다는 내면에 집중하는 것이 좋습니다. 예를 들어서 마음이 우울하다고 해서 친구를 만나서 수다를 떨거나 신나게 기분을 업시키는 그런 외부적인 것들에 몰두하기보다는 우울증은 오히려 우리 개인이 혼자 있기를 강요하거든요. 그래서 투사를 다 거둬들였을 때 나타나는 게 우울인데요. 내가 이 밖으로 던져뒀던 어마어마한 양의 투사들이 철수되면서 나의 의식과 자아를 향해서 굉장한 우울과 무기력의 형태로 찾아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다니는 직장을 미워하고 상사를 미워하고 그리고 세상이 잘못 돌아가고 있다라고 세상 탓을 하고 그런 생각들을 강하게 하게 될수록 아까 말한 정신증, 망상 편집증의 형태처럼 진행이 되는 거고요. 자, 반대로 그렇게 망상 쪽으로 나아가지 않고 우울감이 찾아온다든지 무기력이 온다든지 하면 오히려 정신이 건강한 겁니다. 우울하지 않은 게 오히려 더 큰 병이거든요. 그래서 너무 내가 지쳐서 투사를 이제 외부에다가 제 공격성이나 성적 욕망이나 이런 것들을 다 외부로 투사를 합니다. 사람들은. 그런데 이게 어떤 세상에 대한 실망이나 사람에 대한 실망 등으로 인해서 이 투사들이 일시적으로 세상에 대해서 전부 철수할 때가 있어요. 살다 보면 그런 경우가 가끔 있습니다. 이게 투사들이 일시적으로 철수하게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제가 하나씩 뿌려넣고 던져놓은 것들인데 일시적으로 돌아오면 자아는 그것을 견디기가 굉장히 힘들겠죠. 그래서 이제 자기 자신을 책망하는 형태로 이 우울이 시작됩니다. 그래서 이 현대 문명사회에서는 과도한 투사를 피해서 이제 스님들은 심지어 가족까지 버리고 산으로 들어가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이 사람의 가장 강력한 투사 대상, 외부 대상이라고 했는데요. 이 외부 대상은 가까울수록 더 투사가 잘 일어나는데요. 그러니까 가족입니다. 가족이 가장 강력한 투사의 대상인데 심지어 가족까지 버리고 이제 봉쇄수도원이나 스님들은 산으로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러한 수행들을 오로지 투사를 다 걷어들이고 내면에 침잠해서 내면의 목소리들을 한번 기울여 보기 위해서 이런 수행들을 하는 것입니다.
자, 애초에 투사할 대상을 만들지 않음으로써 그 내면에 더 가까워지는 그런 방법인 것이죠. 그래서 명상과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다 원리는. 어쨌든 우리가 이 주관적인 그 우리의 세상, 내가 생각하는 나만의 세상에서 벗어나서 실제를 있는 그대로를 있는 실제를 그대로 보기 위해서는 내가 미워하는 상대방이나 특별히 그 감정이 많이 쏠리는 대상이 있지 않습니까? 뭐 특별히 사랑하는 대상도 상관없어요. 근데 사랑하는 대상보다는 미워하고 공격적인 대상에게 먼저 그것을 분석해보는 게 도움이 되는데요. 사랑하는 대상은 사랑이 뭐 큰 문제가 되진 않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주로 공격성으로 이제 자기 분석을 하는 게 좋은데요. 내가 엄청 미워하고 이 마음이 많이 가는 사람이 있다면 어디까지가 나의 투사고 어디까지가 정말 상대방의 잘못인지를 먼저 분리를 해야 됩니다. 객관적인 상대방의 잘못은 이 사람의 그런 특성으로 놔두고 이 부분 가지고 분석을 해야 돼요. 그런데 실제로 상대방이 그 엄청 잘못됐는데 이거를 내가 나의 투사인 줄 알고 잘못 분석을 하면 시간이 꽤나 길어집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확실하게 뭐 100% 구분할 수는 없겠지만 그런 연습을 한다면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그 나눠서 구분하는 연습, 그 실체를 바라보는 연습만 해도 웬만큼의 그 우리가 가지고 있었던 정신적인 그런 질환들이나 정신 건강은 유지하는데 아마 문제가 없을 겁니다. 뭐 물론 아주 심한 신경증이나 뭐 경계선 수준의 멘탈의 문제들은 사람의 도움이 없이는, 주변 사람의 도움이 없이는 상담이나 좀 힘들겠지만 이 정도만 해도 뭐 자기 분석의 일부를 완수할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또 오랜만에 영상을 찍어봤는데 다음 시간은 조금 더 빠른 시일 내에 한번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